예, SBS 단독 보도인데요. 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해외 VIP에게 이 성령 시술을 끼워 팔기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덩룽 여사, 중국 덩샤오핑의 셋째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이 김영재 원장 성령 시술을 문체부가 끼워 넣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 정작 덩룽 여사는 이 김영재 부부 측이 준비한 성령 시술대엔 앉지도 않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앉지도 않고. 야, 이게 미스테리가 이제 풀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온 뉴스거든요. 이 BIP,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갑자기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 건강검진센터 외래의사로 위촉되는. 그렇죠. 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BIP가 방문을 해서 그랬다. 예, 그런 중국 식의 VIP가 왔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들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 풀리네요. 그러니까 이 VIP에 대해서 김 원장 측은 자신들이 유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다시 따져보자면 전문의도 아니고 그 서울대 검진센터에는 성형 항목도 없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건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의도 아닌 사람이 외래의사가 되기도 어렵고 말이 안 되고 근데 위촉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병원장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VIP를 자기들이 섭외를 하고 일정을 바꿉니까? 그렇죠. 일정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그 중국 VIP 그 양반은 전혀 의사가 없는데 네네. 국내 일정을 짜는 측에서 여기를 가라고 일정을 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 목적은요. 방안의 주 목적은 대통령 예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김종 차관, 최순실 씨의 측근 김종 차관이 그 일정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예, 김종덕 장관에게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좀 넣겠다라고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VIP는 전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갔다가 앉지도 않고 갔다는 거고요.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성형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뭐 맞으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그 다음 날이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붓기도 빠지지 않은 채 만난다면 그것도 좀 우스운 노릇이고요. 아니, 이 VIP에 해당되는 그 여성 인사가 갑자기 전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성형시술 하라고 거기 가면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정이죠. 그런데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마도 제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중국 VIP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서 하필이면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하게 만들어요. 예. 예. 근데 왜 그 서울대 검진센터로 방문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김영재 의원 병원은 너무 작거든요. 초라하고 중국 VIP가 가르기에. 그러니까 크고 그럴듯한 시설을 찾다가 서울대 병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시술을 하자니까 외래의사의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위촉을 하죠. 그리고 이게 실패하고 나서는 다시 해촉을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서울대 병원장을 이제 부를 때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느냐. 아니, 단순히 본인과 친하다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그 김영재 의원을 이제 초기 뉴스 중에 또 하나였는데 중동에 진출시키려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자. 예, 실패했죠. 예, 뜻대로 안 되자. 그 컨설팅을 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국정원 사찰까지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네. 예. 저는 김영재 의원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해외 성형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던 어떤 큰 비즈니스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최순실 씨 측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사실 김영재 의원과 친해서 한 일의 규모를 넘어서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 성형 해외 진출 사업 자체가 최순실 씨가 구상한 사업 플랜이었던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네.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대통령 예방하겠다는 해외 고위 인사를 지금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사업기를 만들려고. 사실 외교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결례죠. 예. 네. 사업적으로도 이건 학급 브로커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 집어넣어가지고 학급 브로커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절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국가적으로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이게 뭡니까 진짜.
여하간 저는 해외 성형사업의 본격적인 진출이 최순실 씨의 사업 플랜에 있었다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하나 나왔다고 봅니다. 이거 따져봐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이현주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증인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기재부에서 증인의 상사로 모셨던 조원동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죠. 네, 맞습니다. 뜬금없이 전화를 받은 거죠. 네. 김영재 한의원이라고 김영재 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중동 지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 전직 부하였고 중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컨설팅을 통해서 이 병원이 중동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라는 취지의 전화였죠. 뭐 도와달라라고까지보다는 한번 가보고 중동에서 이쪽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일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무슨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까? 예, 제가 14년 2월 27일에 찾아갔고 그 청와대 조원동 수석 연락을 받고 왔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김영재 의원 측은 조원동 수석을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영어 브로셔라던가 이런 해외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전혀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를 했는데 정작 찾아가 보니 청와대 경제수석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 그러면 조원동 수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들었는데 그 조원동 수석은 정호성 비서관한테 요청을 받아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씨 본인 또는 또는 그 처남은 지금 정호성 비서관하고 긴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내지는 최순실과 긴밀한 얘기가 돼 있었고 그게 정호성을 통해서 조원동 수석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게 김영재 병원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이게 이 진출을 위한 컨설팅이 성공하지는 못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끝난 거죠. 저는 끝났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보복이 있었습니다. 보복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를 다녀온 건 14년 2월이었는데요. 14년 가을 9월 10월이 되니까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같은 시기에 조원동 수석도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는 국정원 직원이 지금 4명이 동시에 사찰했는데 한 명은 지금 기재부에 있는 증인의 동생인 서기관에게 통해서 했고 한 명의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은 쿠웨이트 대사관에 상대로 해서 사찰을 했고 네. 또 한 명의 국정원 직원은 우리투자증권에 찾아와서 사찰을 했고 네,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서울대 강남검진센터에 가서 증인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 세무조사를 받았죠. 네, 그 안수석과 조수석의 모함이 있은 바로 뒤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왔고 세무조사 기한이 한 4주 정도 있으면 끝날 시기 되니까 마감 30분 전에 국세청이 다시 뛰어와서 위에서 이 세무조사를 종료하지 말고 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 4월에 시작한 세무조사가 10월까지 진행이 됐고 추징급은 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듣기에는 증인 업체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의 아버지 업체 맞습니다. 또 증인의 할아버지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동시에 3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남편도 좋지 않은 보직으로 지금 인사조치가 됐다. 또 기재부에 있었던 증인의 동생도 좋지 않은 보직으로 인사조치가 됐다. 맞습니까? 뭐 가족들 얘기는 지금 현직에 있어서 제가 뭐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증인의 동생, 카자흐스탄 문화원장을 하고 있던 증인의 동생도 갑자기 지금 한국으로 소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9월에 그 감사원에 정기 감사가 있었고 이상하게도 다른 그 문화원의 경우는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동생은
회계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서너 시까지 감사원의 여러 명의 직원이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했고, 그리고 감사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협박성 감사를 받았고요. 감사가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외교부에서 이 사람을 본국으로 소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조원동 경제수석의 부탁으로 컨설팅을 위한 미팅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한 30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맞습니다. 결국은 김영재 의사 측의 어떤 사업 준비가 안 돼서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했고, 맞습니다. 그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인사조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상문이 집요하게 반복이 됐다라는 결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문 보여주었던 송영길 시장 집무실에 연기를 바꾸는 모습들, 상당히 편집장들이고 좀 독특한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증인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판단과 수정에 관한 문제니까. 저도 어떻게 하루 미팅 가서 그냥 제 사실대로 느낀 소감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이전 상사에게 제가 정확한 팩트를 보고하는 것이 이전 상사에 대한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보복을 굉장히 집요하고 체계적이고 3년에 걸쳐서 진행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김영재 중동 진출이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VIP 중동 사업에 방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 일정을 짜는 측에서 여기를 가라고 일정을 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 목적은요. 방안의 주 목적은 대통령 예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김종 차관, 최순실 씨의 측근 김종 차관이 그 일정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예, 김종덕 장관에게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좀 넣겠다라고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VIP는 전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갔다가 앉지도 않고 갔다는 거고요.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성형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뭐 맞으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그 다음 날이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붓기도 빠지지 않은 채 만난다면 그것도 좀 우스운 노릇이고요. 아니, 이 VIP에 대해당되는 그 여성 인사가 갑자기 전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성형시술 하라고 거기 가면 누가 그랬다. 예, 그런 중국 식의 VIP가 왔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들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 풀리네요. 그러니까 이 VIP에 대해서 김 원장 측은 자신들이 유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다시 따져보자면 전문인도 아니고 그 서울대 검진센터에는 성형 항목도 없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건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의도 아닌 사람이 외래의사가 되기도 어렵고 말이 안 되고 근데 위촉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병원장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VIP를 자기들이 섭외를 하고 일정을 바꿉니까? 그렇죠. 일정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그 중국 VIP 그 양반은 전혀 의사가 없는데. 네네. 예, SBS 단독 보도인데요. 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해외 VIP에게 이 성형 시술을 끼워 팔기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덩룽 여사, 중국 덩샤오핑의 셋째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이 김영재 원장 성형 시술을 문체부가 끼워 넣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 정작 덩룽 여사는 이 김영재 부부 측이 준비한 성형 시술 때는 앉지도 않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앉지도 않고. 야, 이게 미스테리가 이제 풀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온 뉴스거든요. 이 VIP,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갑자기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 건강검진센터 외래의사로 위촉된 그렇죠. 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VIP가 방문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서울대 병원장을 이제 부를 때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느냐. 아니, 단순히 본인과 친하다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그 김영재 의원을 이제 초기 뉴스 중에 또 하나였는데 중동에 진출시키려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자. 예, 실패했죠. 예. 뜻대로 안 되자. 그 컨설팅을 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국정원 사찰까지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네. 저는 김영재 의원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해외 성형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던 어떤 큰 비즈니스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최순실 씨 측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사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정이죠. 그런데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마도 제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중국 VIP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서 하필이면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하게 만들어요. 예. 예. 근데 왜 그 서울대 검진센터로 방문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김영재 의원 병원은 너무 작거든요. 초라하고 중국 VIP가 가리기에. 그러니까 크고 그럴듯한 시설을 찾다가 서울대 병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시술을 하자니까 외래의사의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위촉을 하죠. 그리고 이게 실패하고 나서는 다시 해촉을 해요.